목에 힘을 빼라. 목에 왜 이렇게 힘을 많이 주냐. 배에다가 힘을 줘라. 지금 이렇게 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이렇게 내고 있어. 그러니까 목에 힘을 빼. 목에 힘을 빼면 이렇게 난단 말이야. 해봐. 가수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자의 심야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한 대로 목에 힘 빼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잘 부르는 법, 노래를 배우러 갔을 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가장 또 중요하게 또 말하는 얘기가 목에 힘 빼는 법. 목에 힘을 빼라. 목에 왜 이렇게 힘을 많이 주냐. 아니면은 배에다가 힘을 줘라. 지시어들을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방법을 확실하게 구체화시키기 전까지는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목에 힘을 빼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좀 습관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방식이나 시연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이렇게 내고 있어. 그러니까 목에 힘을 빼. 목에 힘을 빼면 이렇게 난단 말이야. 해봐.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선생님들이 목에 힘을 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빼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쪽으로 집중시키는 거죠. 뒤꿈치를 든다든지, 배에다 힘을 준다든지, 눈썹을 들라고 한다든지, 광대를 들라고 한다든지.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광대나 눈썹 같은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안면 근육이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표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목에 힘을 빼기 위해서 다른 곳에 힘을 집중시키는 그런 형태가 확실하게 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의 몸을 흔든다든지 몸을 사용하는, 뻣뻣하게 힘을 줘서 긴장돼 있는 상태보다는 확실히 뭔가 몸을 흔든다든지 팔을 어떤 형태로, 손을 어떤 형태로 쓴다든지 하는 것들은 실제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확실하게 목에 힘을 빼는 법, 목에 힘을 빼는 것과 직결되는 방식, 어떤 기술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목에 힘을 빼는 법이 아닙니다. 너무 이상하죠? 이게 영상 제목은 목에 힘을 빼는 법이라며 목에 힘을 빼는 법이라고 적어놓고 목에 힘을 빼는 법을 다룰 게 아니라고 한다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목에 힘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약간 말장난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애초에 목에 힘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단어나 문장이나 지시어들에 크게 영향을 받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지식 전달을 말로, 언어로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이런 단어나 지시어들이란 말이죠. 양날의 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긴 한데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나 좀 위험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은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목에 힘 빼기도 목에 힘 주지 않기로 바꾸자는 거죠. 물론 이제 저도 수업을 할 때는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목에 힘을 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도 목에 힘을 빼야 된다 보다는 목에 힘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사용하면 어떨까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때 목이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가만히 있는 거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발성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소리를 내는 걸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정보죠. 예를 들어서 누구랑 누구랑 결혼한대. 그러면은 진짜? 하군다든지. 요거 진짜는 제 수업 과정에 다른 곳에서 쓰입니다만, 제가 전 시간에서 말씀드린 소리의 공명이라는 게 많아지면 듣기가 좋아져. 그래?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 중에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목에는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마치 고음이라고 하더라도요. 방금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진짜? 짜? 이렇게 고음을 내는데도 생각보다 목에 힘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목에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만큼만 힘을 넣자는 거예요. 그게 목에 힘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따져보면 목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힘을 주지 말자라고 풀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목에 힘을 주지 않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나중에 배울 닭기 뚫기라든지 소리 걸기도 힘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을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저는 이름을 소리로 숨쉬기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건데 숨을 쉬는 건 소리가 안 나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숨쉬기를 하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부러 숨이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이 나가기 위해서 그 통로가 좁았을 때 들어오고 나갈 때 숨이 그 내부에 이렇게 스치면서 소리들이 발생하게 돼요. 이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이제 문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공간을 어느 정도는 넓혀 놓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성대를 벌리게 돼요. 기본적으로 성대는 이렇게 거의 다을랑말랑하게 생겼거든요. 이거를 숨을 쉴 때는 좀 벌리게 되는 거죠. 이 벌린다는 것도 운동을 하거나 일부러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신경을 쓰는 행위가 하나는 더 생기는 거죠. 우리가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대는 거의 다을랑말랑하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숨을 쉴 때에도 성대를 더 열어주고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도 에너지가 사용되고 무의식의 입장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실 때는 일반적으로 숨을 쉴 때처럼 하지만 숨을 뱉을 때는 일부러 이렇게 벌리는 행위를 그만둬서 원래 이 성대가 다을랑말랑한 이 모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사실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숨을 뱉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숨이 나가면서 성대의 부드러운 상태, 우리가 일부러 벌리거나 일부러 붙이지 않은, 힘을 주지 않은 상태의 자연스러운 성대 모양에다가 그 사이로 숨이 지나가게 되면 성대가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 공기가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공기압의 상태가 달라지면서 성대가 달라붙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베르누이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만 의존할 순 없어요. 어차피 성대 입장에서 성대가 붙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또 떨어졌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성대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숨이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숨이 나가면서 성대 자체에 진동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성대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다시 붙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 접촉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소리가 사실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소리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성대가 지나가는 숨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상당히 성대와 성대 주변에 관련된 근육들의 이완 상태가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숨쉬기와 다르게 일반적인 숨쉬기는 마실 때도 성대가 벌어져 있고 이 뱉을 때도 성대가 벌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뱉을 때만 일부러 벌리는 행위를 그만두자는 겁니다. 그러면 성대는 최초에 힘을 주지 않은 상태인 다을랑말랑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숨을 뱉어내서 성대의 진동과 접촉을 유도하자는 거죠. 성대와 성대 주변 근육들의 자체에는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숨을 통해서 얘를 붙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수업을 하거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아무래도 직업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목을 가다듬거나 목에 이물질이 있다고 느껴서, 이물감을 느껴서 헛기침을 하시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면은 망치로 못 잡고 이렇게 망치질하다가 이 손등 부분을 찍는 거예요, 망치로. 그런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대부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성대를 꺼내서 아스팔트 같은 데다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는 거죠. 이 정도로 굉장히 헛기침이나 기침이, 물론 이제 구토도 그렇지만, 구토는 다른 이유로 그렇지만 성대 건강이나 목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거짓말 좀 더 보태서 한 99%의 분들이 이 헛기침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헛기침을 하지 말아라 얘기하면은 이제 대부분 대안을 드려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대안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호흡할 때, 숨을 마시고 뱉을 때 우리가 일부러 성대를 벌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벌려놓은 상태로 기침을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침을 하면 성대를 사용해서 기침을 하는 것보다, 헛기침을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성대 건강에 위험하지 않은 방법이 되겠고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오늘 다룰 이 소리로 숨쉬기입니다. 소리로 숨쉬기에 익숙해지고 나면 사용하는 숨량도 더 많게 할 수 있고 성대나 목에 들어간 힘이 없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많은 접촉이나 진동을 이뤄낼 수 있거든요. 옛날에 서부 영화에 보면 술집 문들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가운데만 이렇게 문이 있고 사람이 지나가면 얘가 삑삑삑삑삑 하면서 느껴지는, 저는 요 문을 성대에 빗대서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이 문이 굉장히 무겁고 철문처럼 무겁고 하면은 사람이 손으로 먼저 열어놓지 않으면은 못 지나다니겠죠. 근데 요런 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도 문이 쉽게 열리고 그 다음에 다시 닫아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닫히고, 물론 지금은 이것보다 더 좋은 문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때 기술력으로는 이게 정말 저는 대단한 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데 어쨌든 성대작용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힘 빠진 성대 접근법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나가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성대가 닿았다 안 닿았다 하면서 운동하고 접촉하고 하는 것처럼 이 문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해도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성대에 대해서 소리 숨쉬기가 필요한 요소를 얘기할 때 그 이완과 목에 힘을 주지 않는 것, 이 고3 수험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3 수험생한테 한쪽 엄마는 공부 안 해! 하면서 막 메타작을 한다든지 등짝을 때린다든지 그런 경우에 엄마가 있다고 치고, 또 한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와서 과일을 깎아서 먹으라고 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엄마가 있다고 쳤을 때 어떤 경우에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겠냐는 거죠. 물론 이제 강압적으로 공부해 해서 자유를 막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후자의 경우에도 돈 주면 그거 갖고 뭐 PC방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바와 다르게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사실 강제로 공부를 시켜서 하기 싫은 케이스라면, 또 하나는 그 사용되는 숨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문이 있다고 가정하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둘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요 문을 되게 비실비실해 보이는 한 명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린 친구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둘이 뭐 지나가라 하거나 야 못 가 대충 이렇게 대할 수 있겠지만, 100만 대군이 몰려오는 걸 얘네가 본 거예요. 그럼 얘네가 헐렁설렁하지 않겠죠. 도망을 가면 갔지.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열심히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뭐 기회가 되면 뭐 한 명 정도는 본진에 이런 사실을 알리러 간다든지, 숨이 잘 사용되는 것이 이 성대로 하여금 좋은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명분과 이유가 되어 준다는 거죠. 근데 얘네가 자긍심을 가지고, 본인들 문직이라는 그 직업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 100만 대군과 싸우려면 주체적인 운동이나 주체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강제로 얘네들한테 문 닫아!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얘네는 사실 뭐 직업적인 자긍심도 없고 싸우기 싫어서 도망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이런 데서 난 목숨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100만 대군이 몰려오면 문 걸어 잠그고 열심히 싸우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자유도를 부여하고 조건으로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치의 행동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비슷한 얘기로 제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해와 구름이 내기를 하는 그런 우화가 있죠. 그래서 구름이었나 바람이었나, 바람을 세게 불어서 결국에는 강제적으로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열심히 더 옷을 꽁꽁 싸매게 되죠. 근데 태양은 이 사람이 덥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조건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옷을 벗게 만들죠. 이런 방식하고도 조금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도가 높은 소리로 숨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ink something new under the sun. You can't take back them things you already done.